안녕하십니까. 걸포논본의 오토미노 4월 주택 가격 동향과 급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동향이고요. 한 달, 두 달 간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신문기사 그걸로 따라잡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조기 대선까지 가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대선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관망세가 갈 것 같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쌓인 수요가 하반기에 폭발하면 하반기에 집값이 과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은 집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대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지금 행정수도 이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닥도 치고 상승이 당연히 되겠죠. 집값은 업, 청약은 어떻게 돼요?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앞으로 세종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 모 후보네 집은 집값이 벌써 들썩들썩한데요. 유력한 후보자라서 그런가 보죠. 자, 이러다 보니 이러는 과정에서 서울 분양가가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보다 3배가 높대요. 진짜 넘사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얼마 후에 바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 구평, 국민평형이 23억이래요. 23억 뭐 서울에 많잖아요.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가랍니다. 강남 3구의 전세가는 구평이 23억. 경기도에서 23억으로 못 사는 집 있을까요? 웬만한 아파트 다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한두 달 많이 달궜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실 5단지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해서 40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반포 원밸리는 드디어 평당 3.5억, 국민평형 100억을 넘어가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평당 3.5억을 부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12주 만에 서울에서 드디어 서울 분양을 한대요. 근데 이 분양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97가구 한대요. 이 97가구가 하니까 신문 기사가 나요. 근데 경제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좋은 데만 몇 군데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은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조용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것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면 지방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발표 나온 건데요. 이건 뭐 2월 말 기준으로 나온 거라 어떤 분은 이걸 왜 하시냐 하는데 제가 요거는 추세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추세만 보시고요. 뒤쪽에 한국부동산에서 나온 주택가격 동향은 직전달 지금 4월이니까 저희 3월 말 기준으로 주택가격 동향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4가지로 국토 발표를 하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색칠된 것이 10년 평균이에요. 그런데 빨간 게 지금 올해인데 지금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인허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착공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참 밑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분양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평균, 그 다음에 작년 평균, 파란색이 작년 평균이거든요.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허가, 착공, 분양 다 좋지 않아요. 준공은 어차피 3, 4년 전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추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재 돼가고 있는데 준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으면 추후에는 감소하겠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색칠된 데가 5년 평균이거든요. 5년 평균에 비해서 거래량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주택 매매 거래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상승하는 게 직진전 한 2달, 3달 사이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 상승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간의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의 기조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지금 예전 평균치에 거의 지금 다다라 있는 상태예요. 조만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수도권은 당연히 전월 대비도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2월달 누계 역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분양 주택을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일단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중공업 미분양이 이게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중공업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악성 미분양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는 아직도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전체 분위기는 이렇고요. 직전달 3월 말 기준으로 주택 매매, 전세, 월세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워낙에 그 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매매, 전세, 월세 다 보면 일단은 다 상승세예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갔고요. 여기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갔고 지난달 대비 월세는 상승폭을 확대를 했다. 0.08인데 0.09로 상승폭을 좀 더 키웠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수도권은 0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게 쭉 연결 여기에 0이고요. 지방은 여기서 연결한 요게 0이거든요. 수도권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지금 플러스로 이렇게 확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지방은 아직도 따뜻함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아직도 북극지방이에요. 월세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극과 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되고 이렇구나 하는 분위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동향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플러스 0.01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15로 확 튀었죠. 그런데 서울은 그냥 튄 게 아니고 그냥 뚫어버렸죠. 0.04, 0.18 내서 0.52. 이 0.52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이거를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6%가 넘는 상승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강남 3구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모두가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강남 3구는 많이 뛰지만 그 외곽 지역은 아직도 마이너스인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뛰는 데는 이게 6%가 아니고 몇십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가 정말 대단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연히 상승 지역은 증가하고 하락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뭐 전체적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동네 아까 제가 신문기사에서도 평당 3.55까지 보여드렸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이라든가 뭐 미분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경기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1.0 지금은 마이너스 0.02로 하락을 하는데 하락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감소하고 있죠. 언젠가 이렇게 또 조만간 반등을 하겠지만 하락세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추세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아파트 하락에서 이제 보합으로 갔고 연립주택 단독은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리긴 크게 살짝 여기서 상승 살짝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8호 이상에서 상승을 한 걸 보시고 단독주택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해서 종합주택 지수는 상승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32 되었는데 대부분 또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0.01에서 지금은 플러스 0.10까지 이제 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승 지역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감소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아무래도 좋은 곳은 더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지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상승하다 보니까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는 곳이 있더라. 이러니 이런 부에서는 계속 더 상승이 되겠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입주 물량에는 사실 장사 없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하락하게 되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 안양, 용인, 수원 이쪽은 상승을 하더라.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3 그래서 마이너스 0.01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거의 이제 똔똔까지 평행선을 긋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경기는 조금씩 가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쳐들고 있죠. 0.0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합에서 상승, 연립주택에서 하락해서 상승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상승 기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요 8호 초과에서 하락했다 하지만 작은 평형대에서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 동향 사실은 매매 전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 수요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세가 아직까지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인천 경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조금 더 상승이 되면서 월세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 중구, 부평구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 성남, 수정구 위주로 경기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걸포북변 시세 및 구매 현황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기준 걸포동 아파트 시세 및 금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아파트는 총 6,20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스타파라곤 1, 2, 3단지, 한강파크뷰 우방아이유쉘, 한강 메트로자의 1, 2, 3단지 총 7개 단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강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보시겠습니다. 우방 아이유쉘은 총 540세대의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5제곱미터 3개 동, 84제곱미터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포초등학교를 품은 소품 아파트로서 2019년 준공된 6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한강 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네이버 시세 보시겠습니다. 30평형 4억 8천에서 7억, 34평 5억 1천에서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거래가 급매물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평이 한 4억 5천에서 4억 8천, 34평 5억에서 5억 7천5백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30평형 3억 5천, 34평 3억 5천5백에서 3억 7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총 13건이 거래되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7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34평 2억 8,875만 원에서 3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보시겠습니다. 오스타파라곤 아파트는 3개 단지 29개 동 1,63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평부터 75평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평형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스타파라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34평형 5억 1천에서 6억 3천, 39평형 6억에서 7억 2천, 46평형 6억 5백에서 8억, 51평형 6억 1천에서 11억, 펜트하우스 15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보시면 총 4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5억 3,500에서 5억 4,600, 39평 5억 9,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실게요. 34평, 39평 매물 없고요. 46평이 4억 5천, 51평이 4억 5천에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 총 9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3억 1천에서 3억 5천, 39평 3억 1,500에서 3억 7천, 46평 3억 1,500, 51평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2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34평형이 5억 6천에서 6억, 44, 45평형이 5억 9,500에서 8억 6천, 51평형은 6억 4천에서 8억 5천, 펜트하우스 12억에서 18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2건 거래되었는데요. 44, 45평 5억 6천에서 6억 2,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44평 매물 없고요. 44, 45평형이 4억 2천에서 4억 5천, 51평형 4억 1천에서 5억 5천, 펜트하우스 6억에서 7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6건 거래되었고요. 34평이 3억 5천에서 3억 8천, 45평형이 3억 4천5백에서 4억 6천, 51평형이 4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타파라곤 3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42평형이 6억에서 9억, 45, 46평형이 5억 8천에서 12억, 51평형이 6억 7천에서 8억 5천, 58평형 7억 4천에서 12억, 펜트하우스 15억에서 18억에 올라 있습니다. 매매 한 건 거래되었는데요. 58평형이 7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 금액 보시겠습니다. 42평형 4억 2천, 45, 46평형 4억 1천에서 4억 6천, 51평형 5억, 58평형 5억에 매물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7건 거래되었고요. 전달에 비해서 5건이나 증가했습니다. 42평형 3억 7천, 45평형 3억 3천, 51평형 4억 6천, 58평형 4억에서 5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메트로자이 보시겠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는 3개 단지 32개 동 4,02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걸포동에서는 2020년 준공된 5년차 된 가장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김포의 랜드마크로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먼저 한강 메트로자 1단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매매금액 보시면요. 25평형 5억 3천에서 6억 7천, 31평형 5억 8천5백에서 7억 9천, 34평형 6억 5천에서 9억, 39평형 7억 9천에서 11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총 9건이고요. 25평이 5억 4천5백에서 5억 6천 8백, 31평 5억 7천 7백에서 6억, 34평 6억 4천에서 6억 5천 5백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실게요. 25평형 3억 8천, 31평 3억 8천에서 4억, 34평 4억 3천에서 4억 7천, 39평형 5억 5천에서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총 25건 거래되었고요. 전달에 비해서 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31평 2억 9천4백에서 4억, 34평 3억에서 4억 4천, 39평은 4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의 2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금액 보시면 25평형 5억 3천에서 6억 5천, 31평 6억 1천에서 8억 5천, 34평 6억 9천에서 11억, 39평 7억 7천에서 10억, 45평 9억 5천에서 11억 5천, 펜트하우스 16억 5천에서 1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총 28건 거래되었고요. 전달에 비해 7건 증가했습니다. 25평 5억에서 5억 5천 8백, 31평 5억 6천에서 6억 5천, 34평 5억 1천에서 7억 3천, 39평 7억 8천에서 7억 9천, 45평 8억 6천에서 9억 5백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시면 25평 3억 6천에서 3억 7천, 31평 3억 8천 5백, 34평 3억 5천에서 6억, 39평 5억 5천에서 5억 8천, 펜트하우스 7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총 27건 거래되었고요. 25평이 2억 9천4백에서 3억 7천, 31평 3억 1,500에서 4억 1천, 34평 3억 2천5백에서 4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메트로자의 3단지입니다. 네이버 매매 금액 보시면 34평이 6억 5천에서 8억 5천, 39평 8억 4천에서 15억 5천, 펜트하우스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매 총 2건 거래되었고요. 34평 6억 5천에서 6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전세 금액 보실게요. 34평 4억에서 4억 2천, 39평은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보시면 총 5건 거래되었는데요. 34평이 3억 4,650에서 4억 2,500, 39평 4억 5,675에서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 북변 우미리 파크리브입니다. 김포 우미린 파크리브는 총 13개 동 1200세대로서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중봉도서관이 인접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 우미린 파크 보실게요. 네이버 매매 금액이 25평형 4억 5천3백에서 5억 4천9백, 31평형이 5억 5천에서 6억 3천440만 원, 34평형이 5억 5천에서 7억 6천 96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총 13건 거래되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거래량 많이 늘었습니다. 25평형이 4억 9천 110만 원에서 5억 2,794만 원, 34평이 5억 3,7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요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매 정보 보실게요. 25년 4월 말 기준 우방하유쉘 34평 102동 19층 매물입니다. 판상형 방 3개 구조로서 현재 세입자 거주 중으로 2027년 5월 25일 만기인 세안권 매물입니다. 갭 투자 원하시는 분, 2년 입주 가능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스타 파라곤 42평 302동 5층 매물입니다. 판상형 방 4개 구조로서 정남향의 밝고 따뜻한 집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부분 리모델링 되어 있으며 앞뒤로 뚫려 있어서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메트로자이 25평 216동 8층 매물입니다. 매매금액 5억 4천입니다. 현재 공실로 바로 입주 가능하며 예쁜 정원뷰가 일품인 집입니다. 가격은 내고 가능하니 빠른 문의 바랍니다. 다음 우미린 파크리뷰 34B 타입 108동 저층 매물인데요. 가격은 6억 4,810만 원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6억 2,700만 원에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5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P가 붙은 매물이니 빠른 연락 바라고요. 발코니 확장, 주방 수납 강화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금매 매물은 조기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